네, 지금부터 문제 작성 HWP 메뉴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회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끝나신 다음에 문제 작성 HWP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에 먼저 들어오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작성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작성한 문제가 보이고요.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작성했던 문제나 과목에 대한 단원들, 그 다음에 출전 연도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클릭해서 싹 다음 문제를 가져올 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배점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작성하는 곳은 메뉴에는 HWP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이콘 그림에 보면 PDF라든가 웹의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웹에서 문제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사진 파일에서 문제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샘플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등록되기 문제지에서 이제 문제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를 작성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상세한 설명을 몇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지 작성하는 것을 전체 메뉴에 해당되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도 메뉴가 있고요. 예, 이런 전체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 쪽에서는 문제 작성하는 쪽의 유형,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왔다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메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클리어를 누른 다음에 문제를 가져오는 일인데 블록 메뉴가 있고 이제 페이스트 붙여넣기 메뉴가 있습니다. 블록 쪽에서는 이제 문제의 블록을 설정을 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중간부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에 등록한 게 12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4번부터 해볼게요. 자, 14번에 해당되는 곳에서 문제번호 바로 앞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식에 갖다 놓으면 수식 편집기에 대한 수식에 대한 전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블록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빈 글자 부분, 수식이 없는 글자 부분을 선택하시고 블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출제할 때는 실제 빈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넓게 잡으려고 하면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실제 그 엔터가 들어가 있는 빈 공간을 설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공간 한 10칸 정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졌고요. 문제를 작성하는 동안에 이 칸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블록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작성 메뉴를 닫기 이전까지는 요만한 길이의 블록 설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조금은 더 길게 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설정을 해놓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은행 큐브는 위쪽에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 정답 해설이 있지만 미주와 미주 번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 유형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 미주와 미주번호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문제의 정답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 정답 추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러한 문제 번호, 정답 번호가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문제 정답 쪽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위에 문제에 보면 이제 4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지 안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페이스트 되는 동안에 이 문제 안에서 점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배점을 이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배점에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이거는 이제 정수에 대한 점수 부분이 되겠고요. 문제의 값이 만약에 배점 자체가 실수일 경우에는 뭐 4.2라든가 뭐 3.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져올 때 점수와 그 다음에 정답을 가져오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부분입니다. 미리 보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1번 문제에 보면 아래 번호의 문제 번호가 2번으로 보이면 올바르게 작성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의 번호의 크기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지가 합쳐질 때 나중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지가 합쳐질 때 동일한 번호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색상과 3번 문제의 색상, 폰트가 다른 것은 문제 병합 테스트를 할 때 눈에 잘 띄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고 해설 파트, 미주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으면 올바르게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단원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 함수 같은 것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EBS에서 나왔다. 그리고 출제된 연도가 모를 경우에는 빈칸으로 놓겠지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보면 위쪽에 2014년도 11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뭐 전국연합평가나 전국학력평가를 선택을 하고 지금 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타 부분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계속 출력할 경우에는, 문제를 계속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설정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고정을 시키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가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해서 문제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폰트의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글자의 크기나 그런 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의 편집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자체에서 조판부 왼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를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메뉴를 누르게 되면 한글 워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글 워드가 지원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메뉴가 나타납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작다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드의 메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다시 한글 메뉴를 누르게 되면 메뉴가 없어집니다. 일단은 저장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작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HW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 이제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져갈 때는 이쪽이 비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작성하는 아래 한글에 있는 문제와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있는 문제가 공유 형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 폴더를 놓고 그 공유 폴더 안에 문제를 놓고 DB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공유 개념이 아니라 파일을 한 PC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열어서 한쪽에서는 편집하고 한쪽에서는 편집이 안 되고 하는 그 컴퓨터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HWP 버튼을 눌러서 아래 한글로 갈 경우에는 이 화면이 지워집니다. 그 점은 이제 미리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새 문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새 문제 작성하는 쪽으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저장이 됐고요. 새 문제 작성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 조판보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판보를 보면
문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주 번호가 있고 미주가 있고 미주 번호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엔터가 2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엔터가 2번 들어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아래쪽에 복사해서 넣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훨씬 깔끔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조판부 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호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를 블럭을 설정을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들이 수식이고 어떤 조판부호가 들어가 있는지 뭐 스페이스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조판부호의 중요성은 미주와 미주 번호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판부호는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긴 하지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실제 문제를 가져올 때 지금 형태의 문제 유형에서는 조판부호의 의미가 없지만 문제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 즉 그 문제를 만드실 때 문제지를 만드시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미주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미주 번호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주가 2개가 들어가 있거나 미주 번호가 2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점수를 먼저 집어넣고 미리 보기를 가봐야 되겠네요. 네, 정답 추출하고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미주가 2개가 들어가 있거나 미주 번호가 2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1, 2,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해설 부분도 1, 2,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병합할 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판부호를 보는 목적은 미주 번호가 2개 이상 들어있는지 혹은 미주가 2개 이상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조판부호를 없애도 되고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한 문제지에 일반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판부호를 보거나 안 보거나는 문제 몇 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저장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지우려고 할 경우에는 그냥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미주와 미주번호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빈 백지 용지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블럭을 설정을 해서 복사를 해도 문제 자체가 미주와 미주번호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미주와 미주번호 형태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은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한꺼번에 미주와 미주번호 없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작성됐을 경우에는 문제 병합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리어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리어 뉴 했을 때는 미주 번호가 나오는 것처럼 클리어 했을 때는 없습니다. 미주 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미주 넣기를 하게 되면 미주와 미주 번호 스타일로 다시 구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메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수식 편집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쪽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수식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더블 클릭하면 한글 워드처럼 수식을 직접 편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수식 편집기가 올라오는데 새로 선생님들이 여기다 뭐 새로운 수식을 넣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식 편집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식을 직접 넣으시고 그거를 문제에다가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식 편집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가져오기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 문제 파일을 열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문제씩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폴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큐브 문제은행의 폴더는 뭐 템플릿이나 런타임 이미지 백업은 이제 관심 있게 안 가졌을 테고요. 지금은 개설 강좌에 고등수학 2, 3이라는 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폴더 중에 등록 대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등록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뭐 요점 노트나 기출 문제를 등록하기 이전에 문제집 파일을 보관하는 곳인데 여기에 저희가 몇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이미지 형태의 문제이고요. 요거는 PDF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한 문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네, 줄여놓고 나서 한 문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방금 이름을 제가 바꾼 개설 강좌 밑에 고등수학 2, 3 밑에 등록되기 밑에 문제 폴더로 자동으로 접근해서 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복사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문제가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한 문제씩 등록할 경우에는 저희는 가능하면 미주와 미주 번호 형태로 잘 만들어진 문제를 가져오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 문제지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문제를 가져오시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부등식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뭐 연도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다시 정답을 추출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1번, 2번, 3번 해설도 1번, 2번, 3번 나오죠. 그리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한 문제 가져오기가 되겠고요. 가져온 문제를 삭제할 경우에는 혹은 뒤에 문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만든 거를 이거를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폴더에 있는 즉 아까 가져온 한 문제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기 문제에서 존재하다가 이게 고등수학의 문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문제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등록된 문제에 대한 이제 파일들인데 이렇게 파일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또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를 삭제하게 되면 문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가 동시에 삭제됩니다. 어쨌든 흔적이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삭제를 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완벽하게 블럭이 설정됐네요. 그리고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역시 정답을 한번 추출해 보고요. 정답 추출하고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배점도 4점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4점이 확인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완벽해 보입니다. 자, 미리 보기 형태를 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제 2단 편집선일 경우에 이 부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미리 보기 형태로만 봤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2단 편집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2단 편집선 안쪽으로 점선들이 수직으로 보이죠?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2단 편집선 안쪽으로 박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와 병합을 하더라도 2단 편집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2단 편집선이 없을 경우 문제지에 대한 템플릿이 2단 편집이 아닐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떤 경우에 출력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 문제지를 병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2단 편집선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 편집선 우측에 이제 요 부분에 문제가 넘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뭐 엔터 값이나 이런 라인 피드, 즉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강제적인 조판부호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판부호 보기 할까요?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지가 줄어들게 되면 문제지에 2단 편집선이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보면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넘어갔죠. 요 뒤에 부분이 넘어가게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판보호를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볼 필요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병합을 할 때 꼭 2단 편집선 안쪽으로 문제가 들어오게끔 정답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 편집선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고 그러면 완성이 됐겠죠. 그리고 클리어 뉴 하면 다른 문제를 또 만들 수 있는 빈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지 템플릿은
문제 자체의 템플릿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문제지 빈 문제지 템플릿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형의 문제들은 그 글자의 폰트가 뭐 명조체나 혹은 폰트의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폰트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템플릿을 직접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사용을 하시면 편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병합을 했을 때 템플릿 유형이 달라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글 워드를 잘 쓰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직접 만드셔서 개괄적인 메뉴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자료에서 문제 템플릿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셔서 문제 기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선택은 그걸로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직접 작성을 할 때 템플릿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메뉴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조판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판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문제 가져오기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실제는 이 문제를 2번 가져오는 겁니다. 2번 가져오는데 위쪽은 문제지 위주로 보여주고 아래쪽은 정답 위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는 블럭을 설정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문제와 해설이 같이 따라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복사해서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해설을 복사를 해서 넣고 해야지만 문제와 해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정답 해설 가져오기는 따로 되어 있는 걸 가져와도 되지만 같이 되어 있는 걸 가져와도 한 번에 1번 문제 가져오기를 통해서 2개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지들은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파일 가져오기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정답 파일 가져오기를 하면 서로 다른 파일을 열어서 하나의 문제로 다시 병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작성하시고 나서 난이도를 아래쪽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없을 경우에는 해설 없음, 정답이 없을 경우에는 정답 없음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번호는 문제 번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만들거나 혹은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역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현재 선택된 문제에서 뒤쪽으로 문제가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역시 2단 편집선이 넘어간 이런 부분을 안쪽으로 넣고 다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문제지 작성에서도 문제지 검색에서도 버튼을 누름으로써 대충 2단 편집선이 넘어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문제 작성을 하다 보면 2단 편집선이 넘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문제 작성을 할 때 완벽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 확장 버튼이 있는데요. 화면 확장을 누르게 되면 문제 작성 화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글 워드로 되어 있는 문제지가 아니라 웹 화면을 이쪽에 웹 브라우저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PDF로 된 문제지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띄운다든가 해서 거기서 문제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은 캡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들일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빈 화면에 띄워놓고 캡처 버튼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쪽에 정답과 해설을 붙여놓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캡처 버튼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이미지나 혹은 PDF에서 문제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 작성 다음 동영상 매뉴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